따지하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파고다 HSK 강사 조소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실제로 학생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독해 일부분인데요. 자, 막상 HSK 5급을 시작한다고 하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2,500개나 되는 단어죠. 2,500개인데 이거 언제 다 외워 하다가 막상 외웠어요. 외우고 나서 시험장에 가봤는데 모르는 단어 투성이에요. 일단 당황해요. 자, 당황하고 나면 1분에 한 문제씩 분명히 풀어야 된다고 선생님이 그랬는데 내가 당황하느라 시간 많이 쓴 것 같아. 그래서 또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다 보면 시간에 쫓겨서 문제를 풀게 되면 답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시간 안에 문제를 풀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독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꿀 떨어지는 꿀팁으로 준비해봤어요.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보실 거는 첫 번째 HSK 5급 독해 일부분 꿀팁, 요거를 같이 한번 보실 거고요. 이걸 통해서 두 번째로 간단하게 준비한 독해 맛보기 일부분에 대한 맛보기겠죠? 요거까지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소개를 이제 수강 후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 첫 번째로 HSK 5급 독해 일부분 꿀팁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일단 HSK 5급에 있는 독해는 어느 급수나 마찬가지예요. HSK라는 것도 외국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어휘력이에요. 그 중에서도 얘네는 조금 더 중요한 이유가, 자, 1분 안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위에 아래 앞에 뒤에 해석을 다 하고 이거랑 맞는 게 뭔지 하나씩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절대로 1분 안에 한 문제씩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세트로 단어를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쩡치요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쩡치요 여러분 뭐라고 외웠어요? 구하다 라고 외우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구하는데 뭘 구해? 내가 없는 물건을 구하는 건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누구를 사람을 구하는 건가? 절대 아니에요. 이 쩡치요는 别的人的意见,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한다라고 할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쩡치요가 나왔다 이러면 무조건 답은 이지엔을 골라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걸 세트로 외워놨다 이러면 이 문제 푸는데 솔직히 20초도 걸릴 필요가 없어요. 자, 또 하나 制定이라는 표현인데 이거 뭐라고 외웠어요? 저희 제정하다라고 외웠죠? 자, 제정한다라고 하니까 제정한다가 한국어로 무슨 뜻이야? 이러다가도 아, 정한다라는 뜻인가 보구나. 그럼 뭘 정해요? 오늘 저녁 메뉴가 뭐지? 이렇게 정하나? 아니면 뭔가 약속을 정하나? 절대로 그런 단어들이랑 같이 쓸 수 없는 글자예요. 자, 목표라던가 뭔가 조금 진취적이고 딱딱한 단어들을 제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단어를 통째로 외워놨다면, 이렇게 호응되는 어휘를 같이 암기해놨다면 문제 풀기가 조금 더 쉬웠겠죠? 위아래 내용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맞추느냐 아니냐가 조금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 쓰시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휘력이에요. 자, 그런데 중국어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그 구하다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그냥 사람을 구한다, 물건을 구한다, 의견을 구한다, 너 전부 다 구한다라고 써요. 근데 중국어는 전부 다 무슨 짜오라던가 아니면은 뭐 쩡치우라던가 이런 식으로 구하다라는 의미를 세분화해 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 항상 그냥 포괄적으로 외워버리면은 이거를 절대로 찾는 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자, 능위엔이란 표현 뭐라고 외웠어요? 에너지라고 외우셨죠? 자, 찡리 뭐라고 외웠어요? 이것도 역시 에너지라고 외우셨을 거예요. 무슨 차이냐? 능위에는 자원적인 에너지예요. 水, 물이라던가 风, 꽝 이런 것들, 빛이라던가 바람이라던가 아니면 무슨 광산이라던가 자원적인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능위엔이에요. 자, 그렇다면 찡리는 뭐예요? 자, 찡션 무슨 뜻이에요? 정신이라는 표현이죠. 정신이랑 리는 뭐예요?体力, 체력할 때의 찡리예요. 그래서 사람의 에너지를 뜻할 때 이 찡리 자를 때 라오시더 찡리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게 바로 이 찡리예요. 라오시더 능위엔 이렇게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 이 미묘한 차이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인치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기하다, 불러일으키다. 자, 또 导致 무슨 뜻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야기하다, 불러일으키다 라고 외우셨을 텐데, 자, 인치라는 경우, 인치 같은 경우에는 뒤에 좋은 거 와도 되고 나쁜 거 와도 돼요. 내가 아까 전에 아침에 이걸 샀는데 이게 인실러 이런 결과 막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좋을 때, 나쁠 때도 물론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导致라는 표현은 무조건 뒤에 부정적인 내용이랑 같이 와줘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 야기하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안 좋은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거 고르시면 되겠죠. 좋은 내용이면 무조건 얘 고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미묘한 단어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난이도라는 게 있잖아요. 문제에 내가 점점 어려운 것들도 있을 거고 조금 더 쉬운 것들도 있을 거고, 어려운 것들을 맞아야 고득점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은 확실하고 꼼꼼하게 외워두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단어를 이제 봤으니까 같이 한번 가볍게 맛보기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문장이 워낙 길다 보니까 잘라놨는데, 자, 첫 번째 거 단어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A, 보도안이라고 하면, 자, 끊임없이 라는 표현이죠. 持续 무슨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继续 무슨 뜻이에요? 계속해서. 마지막 거 连续 하면은 연속적으로 라고 외우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얘도 얘랑 이름이 비슷한 것 같고 여긴 또 심지어 쉬가 3개나 나와요. 자, 일단 보도안이라고 하면 뭔가 끊임없이 느긋하고 지긋하게 같은 양이 계속해서 간다, 이런 느낌이 바로 보도안이에요. 자, 또 持续라는 거는 지속한다라는 표현이죠. 지금 상태는 계속 지속될 거야. 지금 경제 상태는 계속 지속될 거야. 이런 식으로 지속된다라는 표현이 바로 持续예요. 자, 그렇다면 继续는 뭐예요? 계속해서예요. 아, 지속해요랑 계속해요랑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자, 继续라는 표현은 예를 들어서 영화를 봐요. 영화를 보다가 화장실 너무 급해졌어요.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멈췄어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야, 우리 계속해서 보자. 我们继续看吧. 이렇게 가는 거예요. 끊겨져 있는 부분부터 연결된다. 이게 바로 계속하다, 继续의 뜻이에요. 자, 连续는요? 자, 连续는 연속해서라는 표현이에요. 하나 끝나면 그 다음 하나 하고 그 다음 하나 하고 이런 개념이에요. 제가 빵을 먹어요. 빵을 하나 먹고 다 먹은 다음에 또 하나 먹어요. 두 번째 거 먹고 세 번째 거 먹어요. 이거는 我连续吃了3个面包.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연속해서는 이렇게 가요. 자, 그렇다면 문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随着라고 하면 뭐뭐에 따라서죠. 科技라고 하면 科学技术, 과학 기술의 进步. 뭐예요? 진보, 발전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과학 기술의 어떠한 발전에 따라서, 자, 그러면 답이 뭐가 되겠어요? 과학 기술이라는 거는 지금까지처럼 계속해서 상승만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도안이 답이 되겠죠. 얘네들이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쉬쉬쉬 나오면은 이거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아. 이걸 그냥 노리고 있을 뿐이에요. 자, 보도안 진보. 자, 이 과학 기술의 그 끊임없는 발전에 따라서 商品技术含量, 상품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越来越高了, 가면 갈수록 높아진다라는 표현이죠. 然而许多产品的使用办法, 허다한 많은 상품의 사용 방법도 越来越复杂了. 复杂하면 복잡하다라는 표현이죠. 자, 사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보도안을 골랐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시간 줄여야 되니까. 자, 다음 걸로 같이 넘어가실게요. 50번 A, 루진이라고 하면 오늘날이라는 표현이에요. 아까 거기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자, 오늘날. B, 당다이라고 하면 당대라는 표현이죠. C, 치지엔 하면 기간이란 뜻이고, 자, 시시엔이라고 하면 일 전에, 이래서 사전에, 일 전에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실게요. 위시, 그래서 商品说明书, 무슨 商品说明书가 되면 되겠네요. 자, 오늘날의 상품 설명서, 또 당대의 상품 설명서, C, 기간의 상품 설명서, 사전의 상품 설명서. 뭐가 답이 되겠어요? 누가 들어도 오늘날이 맞는 표현이겠죠. 오늘날이 돼서의 상품 설명서는 占据죠. 차지하고 있대요. 非常重要的. 이거 절대 角色 아니죠. 角色, 역할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 상품 설명서가 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那么 그렇다면 商品说明书, 상품 설명서가 应该具备什么特点呢?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라는 표현이죠. 뒤에 거 역시 여러분은 굳이 시험장에서는 이거 해석 안 하고 있어도 괜찮겠죠? 자, 뒤로 넘어가서 首先, 먼저. 자, 그런데 봤는데 이거 콤마 나오고 이거 나왔어요. 51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는
문장 형식이에요. 자, 문장 형식을 보려면 앞에 보고 뒤에 한 문장 보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첫 번째 거 볼게요. 说明书的文字 설명서의 문자는 必须要写得很漂亮. 꼭 이쁘게 써야 돼. 막 이렇게 꽃도 날아다니고 이런 그림을 그려야 돼. 자, 이 B번 볼게요. 说明书的语言 설명서의 언어는 要简单, 简이라는 표현이죠. 자, 지혜 청결하다 할 때 지혜자죠. 칭지하오. 이라고 하면은 롱이 할 때 이자예요. 동은 뭐예요? 팅동, 칸동 이해한다예요. 그래서 깔끔하고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하오 씹을게요. 说明书는 설명서는 应该佩戴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뭐를? 图片 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이고. 자, 用文字说明 문자로 설명하는 거는 不够的 뭐예요? 부족하다라는 표현이죠. 문자로만 설명하는 건 부족해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면 뒤에 볼게요. 是 요거 겸어문이죠. 뒤에 있는 명사에게 이거 하게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면 是普通的消费者 보통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칸지오 명발 한눈에 알아봐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지엔이 이동이라고 가야 되겠죠. 당연히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52번 보실게요. 基本이라고 하면 기본, 大体上 전체적인 이런 큰 그림 안에서 또 实际라고 하면 실제로, 心情이라고 하면 기분, 감정이죠.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해해야 되고 避免 피해야 된대요. 出现专业术语라고 하면 전문 용어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전문 용어가 나오면 안 돼. 弄得消费者 产品说明书와 상품 설명서와 어떤 게 不符 뭐예요?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면 상품 설명서와 뭐가 부합하지 않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상품 설명서와 기본이 부합하다. 상품 설명서와 대체적으로 부합하다. 상품 설명서와 실제가 부합하다. 답은 C가 되겠네요. 실제랑 상품 설명서랑 다르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저는 이제 여기 원래 뒤에 문장이 쭉 있는데 여기까지 잘랐어요. 왜요? 뒤에는 문제가 안 나와요. 그 뒤에 내용이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막 이렇게 호기심이 일어도 절대로 보고 계시면 안 돼요. 이런 것 때문에 1분 1초를 이제 낭비할 수는 없으니까 한 문제당 1분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한 게 제 이제 스스로에 대한 소개인데 이제 실제로 HSK 수업을 듣고 수강 후기를 작성해 주신 거를 토대로 이렇게 몇 개를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로 이제 저는 언어기 때문에 항상 쉽고 달달하고 재밌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재미가 없으면 공부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냥 어차피 같은 거 공부하는 거 재밌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학생들도 항상 이래. 매우 재밌고 막 지금 되게 재밌게 배우고 있고 또 막 이렇게 문법 어렵다고 하신 분 누구시죠? 이런 말도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저는 항상 학생들이랑 이렇게 개인적으로 카톡 같은 것도 하면서 뭐 모르는 거 있다라던가 이해 안 되라는 거 있다라던가 이런 거는 해결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것도 쉽고 재밌게. 그렇다고 또 이렇게 가볍기만 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자, 꼼꼼한 꿀팁 꿀HSK라고 나오죠. 학생들이 문제를 틀리면 똑같은 거 또 틀리고 똑같은 거 또 틀리고 그래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건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 답을 체크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 답을 답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그게 왜 안 되는지를 말해줄 수 있고 그래야 그 다음번에 그 문제를 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왜 답을 체크했니 물어보고 왜 오답은 이게 왜 안 되는지 말씀을 이제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게 답이 되는지까지 말씀드리고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통 보완을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더 자세하고 더 재밌고 더 쉬운 HSK 5급 공부를 같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희 파고다에서 만나요. 짜이찌엔!